여기요. 자, 8-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거 얘기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게중심 얘기를 하면서 이 무게중심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하게 연산적으로 접근해도 되겠지만 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2대1의 B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8-4번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A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하셔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ABC가 있다라고 한답니다. 이 아이의 좌표가 마 6, 마 1이 돼요. 자, 여기 무게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2,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뚝 선을 내려보시면 이쪽이 지금 중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인 거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선분 BC의 중점 이것 자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2대1의 B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I는 A와 G를 기준으로는 준정아 무슨 점이에요? 외분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걸 만약에 외분점으로 풀자면 선분 AG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식을 써서 3-1분의 3에다가 2를 곱하고 3이 6 1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식화 시킬 필요는 없고요. 자, 칸뛰기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마이너스 6에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2까지 갔어요. 얼마 커졌죠? 8이 커졌어요. 그러면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8이 커졌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가? 4가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2가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6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이 됐어요. 얼마가? 4가 커졌어요.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2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2를 키웠으니까 얼마? 6,5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까먹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아이가 밖에 있는 B를 써야 되는데 칸띄우기로 2대1의 B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차피 이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2대1이면 여기도 2대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도 2대1 이런 B를 타고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맥락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하지만 외분점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특히 미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평행사변형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1,3이라는 점이 있고요. 5,-1이라는 점이 있고요. 2,7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의 위치를 우리한테 지금 특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D의 위치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해볼 것인가? 지금 3개만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3개만. 그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D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걸 만약에 온전히 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이쪽에 변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변이 하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자, 이렇게 얘랑 평행하도록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쪽에 하나의 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 그림. 평행사변형의 본질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얘의 평행한 선과 얘의 평행한 선의 교점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에 있을 수도 있냐면 이 평행한 선이 그러니까 요게 평행한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오면서 얘하고 평행한 요게 선을 딱 그려주면서 요쪽 라인에 D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 마찬가지로 얘의 평행한 선이 이쪽에 그려질 수도 있고 근데 얘의 평행한 선이 이렇게 그려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가
이쪽에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쪽 라인에. 그리고 얘랑 평행한 선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에 D라는 녀석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사라는 건 결국은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세 점이 먼저 주어졌어. 먼저 주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랑 평행한 선을 그려주시고요. 얘랑 평행한 선을 그려주시고요. 얘랑 평행한 선을 그려주시면 이들이 만나는 이 세 개의 점이 결국은 평행사 변형을 완성하는 점이 될 후보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후보군 중에서 도대체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되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 뒤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답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중에 당연히 답은 누가 돼야만 할까? 1번. 자, 왜 1번? A, B, C, D가. 자, 우리 중학교 시절, 1학년 시절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각형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다각형. 삼각형이면 뭐 A, B, C, 사각형이면 A, B, C, D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거 공부할 때 삼각형은 상관이 없거든요. A, B, C를 쓰던 이렇게 쓰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각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도형은 어차피 회전이나 뒤집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방향의 반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오류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형은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이렇게 돌려도 돼요. 왜 뒤집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는 건 가능한데 반드시 한쪽 방향을 선택을 했으면 알파벳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A, B가 같으면 이 자리는 무조건 C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성인 거야. 그걸 만약에 어기면 바로 문제 오류예요. 중학교에서는 가끔씩 이게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거에 예외 사항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도형이 들어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쵸? 이럴 때는 A, B, C, D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토달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반드시 C, D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쵸? 왜냐면 두 개의 도형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 사항이지만 하나의 도형으로 구성될 때는 반드시 방향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문제로 와봤을 때 자, A에서 출발했어. B로 갔어. C로 갔어. 얘가 1로 가면 안 되죠? 얘가 갑자기 1로 가면 안 돼요.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이의 좌표를 구해보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평행사 변형의 도형의 기본적인 그림이었던 거야. 그리고 교과서나 모든 개념서에서는 저 아이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개념은 평행사 변형의 성질 중에서 뭐가 같다? 그쵸? 대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각선끼리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한다? 이등분한다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먼저 이 녀석 1,3과 2,7의 중점의 좌표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2분의 3,5라는 좌표를 가지게 되죠. 중점은 이 둘의 평행인 평균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5,1이 마이너스 1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겠지. 5하고 2분의 3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으면 이 아이와 이 아이 A와 5를 더한 값의 중간에 2분의 3이 있는 거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근데 어차피 이것도 중점 얘기니까 다시 2분의 B하고 요 아이 좌표인 마이너스 1의 중점이 5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B에 들어갈 값은 얼마다? 11 이런 식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는 마이너스 2,11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풀이고 아마 그렇게 할 거야. 그치? 자, 준정아 이렇게 풀어? 혹시? 빠르긴 해 이게 빠르긴 이게 빨라요? 확실히? 단순한 문제.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빠른 풀일까? 아니야. 그치, 지성아? 어떻게 풀어야 돼? 얘랑 얘 혹은 얘랑 얘가 어떤 사이니까? 평행한 사이니까. 그치? 이 둘을 비교하거나 이 둘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5에서 1까지 4 감소했으니까 1에서 4 감소하면 잠깐만요. 5하고 1이었는데 여기 1 맞죠? 저거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저 1번. 맞구나. 맞네요. 자, 5에서 1까지 4 감소했으니까 2에서 얼마 감소해요? 똑같이 마이너스 4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얼마 커졌으니까 4 커졌으니까 여기도 7에서 이 i까지 얼마? 4 커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 맞죠. 중점을 쓰려면 결국은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지만 그냥 평행한 선 이 둘을 비교하면 5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 4 그럼 얘도 4, 4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훨씬 더 수월할 거야. 도형 문제 풀 때는. 자, 그렇게 접근하시고 물론 이걸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둘 다 방법이라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다음 거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점이 존재합니다.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 때 A, B가 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답은 최대 몇 개까지만? 3개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요? 자, 1,2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가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랑 평행한 선이 필요해요. 얘랑 평행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선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 녀석이 이 아이의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씩 풀어보자. 자, 지은이부터 한번 해볼까? 지은아. 마이너스 1에서 1이 됐고 2 커졌으니까 2에서 얼마가 되면 돼요? 4. 마이너스 1에서 2가 됐으니까 3 커졌으니까 0에서 얼마가 되면 돼요? 3 좋아요. 자, 지율이 한번 해볼까? 자, 이쪽을 우리가 알고 싶거든. 자,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3이 작아졌으니까 1에서 얼마까지 가면 될까? 그렇지. 자,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1이 작아졌으니까 2에서 여기는 얼마 들어가면 될까? 그렇지. 자, 치우가 한번 해볼까? 자, 요걸 한번 구해보고 싶어. 자, 1에서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얼마가 돼야 돼? 1에서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얼마가 돼야 돼? 0. 1에서 2로 1 커졌으니까 0, 1 커져야 되겠죠? 그치? 얘네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은 리을과 그 다음에 비읍과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거를 하나씩 다 대입해서 풀어보는 건 시간 낭비고요. 자, 3개의 점을 찍고요. 각각의 평행한 선을 연장시켜서 그들의 교점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3개의 후보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좌표를 구할 때는 중점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거 구하는 것보다는 평행한 두 성분 사이의 성질을 이용하시고 평행선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뭐 평행선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니면 이렇게 이용하시면 다 그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자, 이 정도가 학교 시험에서는 괜찮은 문제예요. 왜? 시간이 무조건 잡아먹을 거거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A, B가 될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을 구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고 단답형으로는 아니면 모든 순서쌍의 A 좌표의 합, X 좌표의 합, Y 좌표의 합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라고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초반에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 안에서는 닮음의 성질이 적용이 되면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럼 우리는 저 성질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필요해. 자, CU가 졸리니까 자, 길이 구해보자. A하고 B 사이의 길이는 5. 자, A하고 C 사이의 길이는 10. 얘네 둘은 지금 1대2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1대2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연산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자, 빠르게 연산 가볼까? 컴마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뭐 이거 그냥 공식 쓰시거나 아니면 길이를 쪼개시면 돼요. 왜냐하면 1대2라는 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길이 4를 쪼개는 거야. 1대2로 비례 배분한 거죠. 그래서 4를 3분의 1 곱하시면 3분의 4. 그래서 여기서 3분의 4를 뺐으니까 3분의 2가 나온 거고요. 자, 이쪽 라인도 비례 배분한 거예요. 그래서 1대2로 쪼갰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는 9였어요. 9를 3하고 6으로 쪼갰으니까 마이너스 3이 커져서 2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물론 공식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문제고요. 뒤에 따라오는 그림들도 똑같은 풀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성질인데, 자, 이때 내심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내심을 정의를 얘기를 할 때 현준아, 내심의 정의는 무엇이죠? 저는 그냥 각을 그죠. 이등분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좌표를 내심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순간 앞에 나왔었던 얘네들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얘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 적용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진행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불친절해져요. 점점 학교 시험 문제가 점점 불친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땡땡 표시를 주는 것조차도 너무 과한 힌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차 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여기도 똑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한번 보면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그림 나왔고 여기 땡땡 표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길이부터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성아,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40. 루트 40 좋아요. 자, A, C 사이의 거리는 루트 18. 루트 20.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둘의 B는 루트 2대 1이야. 그렇죠? 자, 문제에서 너희 헷갈리게 하려고 무슨 행동을 했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 BD랑 그 다음에 DC를 그쵸? 맞죠? CD? DC, CD. 자, 요거랑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원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 두 원의 넓이의 비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두 원의 지름의 비가 루트 2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갑자기 이걸 가지고 넓이의 비를 구하라고 시키고 있어. 지은아, 지름의 길이의 비가 루트 2대 1이었어. 그러면 두 원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될까? 그렇지. 왜 2대 2이야? 넓이가. 자, 두 원은 서로 어떤 도형이야? 서로 닮은 관계에 있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은 닮음이니까. 근데 그 둘의 지름의 길이의 비라는 건 결국 이게 닮은 비를 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닮은 비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 조건이 뭐죠? 두 도형이 닮음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는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어떤 경우? 밑변의 길이가 되거나 높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렇죠? 이때는 근데 닮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원 두 개는 닮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름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겠다. 그래서 b는 2분 1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평면도형 파트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정리가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야, 졸리지? 그치 시우야, 얼마나 졸려? 어제 잠 못 잤어? 그러면 그냥 졸려? 이 시간 되면? 아니면 아는 내용이라 그래? 맨날 게임에서 그래요. 맨날 게임에서. 그것도 있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A하고 B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자면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얘는 B가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는 형태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얘는 우리가 흔히 y 값이 a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p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두 녀석, 세 녀석은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1차 함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둘은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자, 함수이기도 한데 이제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녀석 중에서 시우야, 시우 졸립니까? 함수인 녀석은 누구고 함수가 아닌 녀석은 누구일까요? 위에 거 아래 게 아니에요. 왜 아래 건 함수가 아니죠? 마약감이 지정되지 않나? y 값이 지정되지 않아서 더 정확하게 준정 밑에 건 왜 함수가 아니죠? 함수 자체 정의가 한 x 값에서 y 값이 나타나줘야 함수라는 것이. 다시 좀 뭔가 정리해서 자, x 값 하나에 x 값 대응하는 y의 값이 몇 개여야 돼? 한 개. 한 개.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자, 함수라는 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하나일 때.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일 때만 함수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얘네들은 x가 있으면 y값이 하나가 나와요. x가 있으면 y값이 하나가 나와요. x가 있으면 y값이 하나가 나오고요. x가 있으면 y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의 값만 나와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x가 있으면 y값이 하나 나와요. x가 있으면 y값이 하나 나와요. x가 있으면 y값이 하나 나와요. 단지 그 값이 항상 같을 뿐이야. 항상 같은 값이